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우리 자동차 부품사를 비롯한 제조업, 과연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앞에 리포트에서 봤지만 우리 자동차 부품사들의 상황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10년 전으로 뒷걸음질 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미래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구조적인 도전 또한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들어 은행들은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대출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4년 전에 5%대에 달한 영업이익률이 올 상반기 2%대까지 떨어지고 현대차 1차 협력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들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업계에서는 더 늦기 전에 대책이 나온 것만으로도 환영한다, 다행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유동성을 지원해서 부도를 만든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한 면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이 아닌 독자적으로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자립입니다. 현대차 각 부품업체는 대부분 현재 그 차 부품업체들이 대부분 이 특정한 완성차 업체와 독점 계약 내지는 전속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완성차 업체가 어렵게 되면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하고 다양하게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복된 하청 기업들의 출혈 경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함께 보시죠. 예. 중장기적으로는 중복된 기업에 대한 어떤 속가내기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전용의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정책이 좀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네, 일단 유동성 확보로 고사위기의 산업을 살려놓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 연구 개발 등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서 기자, 거기에다가 정부가 제조업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대해서 오는 2022년까지 2만 6천 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 이 집중적으로 전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 등의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각 산업 분야별로는 일단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연구개발비를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는 10년간 모두 12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자동차 조선 산업은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고요. 섬유 가전 산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비판을 수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제조업이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서 산업정책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